정리 파트 이제 모두 다 좀 공부를 하셨죠? 그러면 우리 이제는 대표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할 건데요. 판 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 중에서 주장이 된 여러 가지 학설들이죠. 이제 먼저 가부터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저가 확장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에 해당을 하는 것이 이제 해적 확장설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요. 자, 다음 이제 나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방사선 동위원소 붕괴열로 멘틀이 대류한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멘틀 대류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나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판게아가 분리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사실 이 판 구조론이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첫 수를 뜬 녀석이 되죠. 그래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면서 옳은 것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가는 멘틀 대류설이 아니죠. 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해저 탐사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지지되었다. 우리 세 가지 학설 중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등장을 한 것은 어디에서부터다? 그렇죠. 이제 해저 확장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이 아니죠. 2번 되겠고요. 자, 다음 나에서 제시한 증거로는 고지자기 연구가 있다. 이 고지자기 연구 또한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지구의 겉부분이 여러 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합치고 이제 보완해서 주장이 된 판 구조론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시간 순서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대륙 이동설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멘틀 대류설, 해적 확장설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느 해령을 수직으로 횡단하며 관측한 음파의 왕복 시간과 해양지각의 나이를 이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는 보게 되면 여기에서 먼저 기억하고 니은 어떤 것이 왕복 시간이고 나이인지 이걸 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이 왕복 시간에 해당을 할 거고 니은이 이제 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음파의 왕복 시간과 우리는 수심의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심을 h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왕복 시간의 절반에다가 음파의 속도를 곱해서 나타내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해령을 수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깊은 바다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때 왕복 시간이 0이 될 수가 있나요? 네, 없죠. 왕복 시간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육지 땅이잖아요. 무트로 드러났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해령이 있기 때문에 해령이 있는 곳에서는 나이가 0이다.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파의 왕복 시간은 기억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얘네들의 이제 자료를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나이가 0이 되는 다시 말해 C와 D 사이 여기 이제 뭐가 위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해령의 열곡이 위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멀어지는 방향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제는 가게 되면은 나이가 많아지는 분포뿐만 아니라 퇴적물의 두께 또한 역시 두꺼워지는 분포를 보인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때 평균 두께를 A하고 B 구간을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A 구간이 B 구간보다 더 두껍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옳은 것 될 거고요. 자, 다음 D 구간에서 고지자기가 정자극기래요. 지금 여기에서 정자극기. 그러면 해령을 중심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이제 아는 거는 이때 C하고 D 사이 여기 이제 당연히 정자극기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때 B하고 A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지금 이걸 딱 보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 사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해령 기준 놓고 정역이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정력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학생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반복되는 거는 맞지만
얘는 해령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 구간들이 어떤 구간이다라는 명시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구에서 자기장은요 정자극기며 어디나 다 정자극기죠. 역자극기며 어디나 다 역자극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키는 바로 여기 D 구간.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부터 이 과거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요. 여기 뒤에 끝이 이제는 있는 이만큼의 나이가 됐을 때 이 시기까지는 항상 뭐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자극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자. 지금 여기 C 나이를 이제는 봤을 때 C 여기에 해당을 하죠. 그 다음에 B 구간은요. 역시 나이에 해당해서 여기에요. 그 다음에 A 구간 똑같은 나이다라고 하던 똑같은 나이인 지점 이 지점을 제가 보게 되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A, B, C는 D가 만들어지는 시기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D가 정자극기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A, B, C 모두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정자극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옳지 않은 것. 그래서 구간을 그냥 나눈 것.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까지, 시간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보죠. 대서양의 해전면에서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P1에서 P6 구간을 그리고 이제 각각 음파를 발사하여 해전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 왕복 시간으로 이제는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는 얘네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P1에서 쭉 이제는 가면은 P4까지는 시간이 뭐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수심이 점차 얕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P4를 띡 지나서 P5, P6으로 이제 가게 되면 수심이 이제 다시 깊어지는 구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해저 지형의 모습을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P1에서 P2로 가게 되면 수심이 얕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런 이제 형태가 될 거고 P4에서 갑자기 확 얕아지죠. 그리고 P5, P6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포인트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기 P4 인근에 P4 부근에 뭐가 있을 거다? 해령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보면서 옳은 것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수심이 P6과 P4 이렇게 좀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수심은 왕복 시간과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을 비교했을 때 P4가 짧고 P6이 길기 때문에 수심이 역시 P6에서 더 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P3에서 P5 구간에는 발산형 경계가 있다. 그렇죠? 여기 해령이 있으니까 발산형 경계 이 구간에서 있을 거다라는 거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때 해양 지각의 나이를 이제는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P4에서 멀어지는 방향. 즉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화살표를 나타냈을 때 점차 나이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4와 P2를 이제는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해령 인근에 있는 P4가 어릴 거고요. P2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 되겠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해령 부근에서 직선으로 이동하여 측정한 해양 지각의 나이를 이제는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나이가 0인 부분이 뭐가 된다? 그렇죠. 해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이 두 개의 구간에서는 뭐가 분포하게 된다? 해령이 분포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이의 경향성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감자 해령 가까이 갔죠. 멀리 갔어요. 그런데 이 경향성이 왜 깨지느냐? 여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나이 분포를 그렸을 때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보존형 경계인 변환단층대를 지난다라는 거 이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대략적인 모습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X에서 X 여기에 그냥 제가 1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1번까지 해령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똑같으니까 완벽하게 대칭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변환단층대를 지나고 다시 해령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멀어지게 되죠. 이랬을 때 얘네들이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변하게 되니까 줄무늬 모양이 각각의 구간에서 모두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그렇죠. 대칭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제가 이제는 여기 칸이 모자라서 4번하고 5번은 잘라놓기는 했는데 어쨌든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라고요? 간격이 모두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모습을 찾자라고 하면은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간격이 넓어졌죠.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번에서도 아래에서 간격이 좁아졌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이렇게 일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거. 항상 간격 일정해야 된다. 그래서 옳은 형태의 그림은 1번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나무 도막을 판으로 가정하여 판의 이동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자, 지금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네, 따뜻해지게 되죠. 그러면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상승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 위에 떠 있는 나무 도막의 경우는 양옆으로 발산하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베게너가 설명하지 못했던 대륙 이동의 원동력인 멘틀 대류를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물이 가열되게 되면 대류의 상승부가 나타나기 때문에 발산한다, 멀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열곡은요. 어디에서?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역시 A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니 D가 모두 다 옳은 것이 되겠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6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해양지각에 분포하는 단층선들의 일부. 그런데 이 단층선들의 지금 분포를 보니까 나란하게 여러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딱 바로 떠오르는 거 뭐다? 단층이 이렇게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나란하게 있는 경우는 이 인근에서는 변환단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계속 볼게. 그런데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 단층선은 굵은 실선. 이게 지금 바로 뭐란 얘기죠? 판의 경계 보존 영역의 변환단층대에 해당을 한다는 거고 단층선은 있지만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얇은 실선으로 표시가 된 것은 변환단층하고 나란에 분포를 하게 되는 단열대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자라고 하면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단층선은 이제 변환단층대예요. 그런데 이때 이 단층선의 방향 그리고 판의 이동 방향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얘네들을 이제 나타내보자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해령이 있고요. 그리고 해령과 해령 사이에 뭐가 있어요? 변환단층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굵은 실선으로 표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단열대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판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그렇죠. 해령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동 방향과 그리고 단층 선들을 봤을 때 이 둘은 어떻다? 네, 나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옳은 거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고 있대요. 해양지각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어디다? 해령이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드렸었던 것처럼 해령은요 이 사이에 어딘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 이거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기 이렇게 손을 연결을 한 이 단층선들을 수직으로 지나가는 여기를 따라서 해령이 분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상에서 B는 해령 부근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해양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A의 경우는 해령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그래서 지각이 형성되는 곳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판의 수렴한 경계가 발달한 지역에서 베니오프데이의 깊이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0km에서부터 뒤쪽으로 뭐 하고 있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얘는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거를 단면으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는 나타낼 수가 있다란 얘기죠. 여기가 베니오프데 0km가 되는 부분, 그리고 표시된 A가 여기, 그리고 B가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지진은요. 자, 섭입대를 따라가면서 이 부분에서 진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면 갈수록 천발 지진에서 쉰발 지진으로 진원의 깊이는 대체로 깊어지는 경향성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때 A하고 B를 비교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A가 섭입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A의 밀도가 B의 밀도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화산 활동은요. 이렇게 섭입형 경계에서는 지각 변동이 모두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디에서?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여기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A보다는 B 부근에서 더 활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미 D가 모두 다 옳은 것이 되겠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나스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의 해양지각 연령 분포, 그리고 판의 경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등연령선의 분포들 좀 볼게요. 등연령선, 나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체로 얘는 항상 어떻게 나타날 거냐? 해령과 나란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등연령선의 분포를 지금 보자라고 하면은 얘네가 직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꺾여 있죠. 계단 모양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바로 해령의 모습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해령은 항상 일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간중간 끊어져서 그 사이에 변환단층대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은 부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 부분들이 다 뭐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죠. 변환단층대, 보존형 경계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를 보면서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판의 이동 속도를 나스카판하고 남아메리카판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관점은 항상 뭐를 생각해라?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거를 지금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A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만큼 갔을 때 이때가 1100만 년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남아메리카판 같은 경우는 C에서부터 출발을 해보죠. 이때 요만큼 갔어요. 이게 얼마 걸린다? 2000만 년이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거리를 간 나스카판의 이동 속도가 남아메리카판보다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옳은 거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이 판의 경계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에서부터 B 방향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A가 해령 인근 이렇게 이제는 갈 거고, 그 다음에 C에서 B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역시 나이가 많아집니다.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A 같은 경우는 발산형 경계가 있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발산형 경계가 있는 부분, 그리고 B의 경우는 두 개가 만나는 수렴형 경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때 발산형 경계인 A하고 C에서는요, 신발 지진 발생하지 않죠. 뭐가 발생을 한다?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옳지 않은 거 될 거고요. 그리고 이때 B의 경우는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아니라
있는 하강부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강 챕터 2를 지금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 다음에 또 이제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